사전 온라인 설문조사 네, 대망의 1위로 정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자기주도적 학습 역량 강화 방법. 네, 원격 수업이 이제 장기화되면서 학생들의 그 자기주도적 학습 역량을 강조하는 뉴스라든지 뭐 책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좀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이게 직접 부모님들께서 이렇게 길러주신다는 게. 자, 도대체 자기주도적 학습 역량이 무엇인지, 어떻게 키울 수 있는지 좀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자, 교육감님, 그 자기주도적 학습 역량이 어떤 의미라고 좀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예, 그 배움의 유형도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어떤 전문가가 이제 정리한 걸 보면 가장 낮은 수준의 배움이 일방적 학습이에요.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것을 듣는 것. 이게 가장 낮은 것이고, 그 다음에 온라인 학습, 세 번째가 도제 교육,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자기 주도적 학습,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가장 높은 그런 효율을 가지고 있는 것이 집단 학습. 요새 이제 집단 지성이라는 말로 이렇게 많이 이렇게 표현되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정말 낮은 수준의 배움서부터 높은 수준의 배움까지는 숫자상으로는 1대 10만 정도의 차이다. 그런 정도로 상당히 큰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자기주도적 학습부터 그 위로 가는 것이 굉장히 자기 역량을 기르는 데 있어서, 또 오랫동안 기억하는 데 있어서, 또 창의적인 그런 사고를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학습 방법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아까 이제 우리 인천교육청의 그 교육 비전을 삶의 힘이 잘하는 우리 인천교육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그 삶의 힘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역량이고, 그것이 잘하는 것이 자기 스스로 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역량이죠. 스스로 자기 삶의 주체가 자기다. 내가 내 삶의 주인공이다. 내 결정권이 굉장히 중요하다. 하지만 또 그 책임도 내가 져야 된다. 이런 자기 주도성을 가지고 있는 사고, 행동, 주체적인 행동이겠죠. 그래서 자기 존재에 대한 어떤 사랑이나 인정, 이런 것으로부터 자기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자기 결정권, 이런 것들을 주고 그거에 대한 또 책임도 함께 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연습을 우리가 좀 반복적으로 하면 자기 주장이 생기고 자기 행동에 대한 책임성이 함께 만들어지지 않을까. 근데 우리 부모님들께서는 부모님들이 경험해왔던 자기 경험을 토대로 해서 이미 사회를 많이 봤단 말이죠. 성적이 좋아야 어떤 좋은 대학을 간다. 이미 다 경험을 했기 때문에 단계론적 사고를 많이 하십니다. 요거 A를 하고 나야 그 다음에 B를 하고 나야 C를 하고. 근데 내가 애들하고 얘기해 보면 그렇지 않아요. 애들은 그냥 A에서 D도 막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다 보면은 갑자기 내가 꼰대가 된 듯한 그런 느낌이 들도록 아이가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이가 비록 나이가 적고 아직 배움이 좀 부족한다 하더라도 그 존재로서, 능동적인 존재로서 바라보고 존중해주고, 그래서 그 스스로 결정하고 책임질 수 있게 하고, 그런 것들을 가정에서 이렇게 하면은 아이가 그런 자기 주도성을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 공부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기 주도성으로 자기가 주체적으로 움직여 나갈 때 공부도 가장 정말 깊이 있는 그런 공부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아까 우리 집사람 얘기를 하다가 이제 마지막 멘토를 할 텐데, 그렇게 아이들과의 관계를 맺었는데, 지금은 그 남자 아이들 둘이 어머니를 모시고 해외여행을 갈 정도로 그 아들과 엄마와의 관계가 제가 부러울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제가 해외에 나가서 아들들이 엄마 모시고 다니는 거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 가족 간의 관계가 어떤 것에 더 우선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하여튼 우리 아이들이 존중해주면 모두가 다 그렇게 자기 주도성을 갖는
아이로 성장을 하고 또 훌륭한 민주 시민으로 성장하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삶의 힘을 키워 나가는 것, 네, 그런 것들 정말 저한테도 개인적으로 정말 와닿는 문장 같은데, 그 학습도 학습이지만 우리 아이가 정말 스스로 나중에 커서 자라서 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적응력을 길러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 많은 고민이 있으시긴 할 텐데, 예, 그래서 우리 김지원 부모님도 사실 자녀 키우시면서 고민을 되게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자기 주도성을 좀 키우기 위해서 좀 어떻게 좀 해주셨는지 궁금해요. 저는 교육감님 말씀에 정말 동감해요. 자기 주도성을 키우는 밑바탕은 자녀에 대한 조건 없는 사랑과 자녀의 존재 자체를 인정해 주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쉽지 않죠. 아이가 점점 커갈수록 뭔가 기대하고 바라게 되더라고요. 제가 첫째한테는 많은 기대가 있었어요. 그래서 부담도 많이 주고 갈등도 컸었어요. 그래서 의식적으로 둘째 애는 있는 그대로 이제 인정해주고 무조건 칭찬해주고 사랑해줬어요. 특히 어렸을 때부터 네가 해봐. 정말 잘한다. 엄마보다 네가 더 잘할 수 있어. 그래, 잘할 줄 알았어. 이런 말을 많이 해줬더니 클수록 스스로 뭔가 시도하고 실패해도 다시 일어나고 어느 순간 정말 잘하더라고요. 자녀가 작은 목표에 대한 성공 경험을 가질 수 있도록 난이도가 낮은 것부터 시작해서 성공했을 때 결과보다는 과정과 태도에 대해서 칭찬해주고 실패했을 때 과정에 대한 격려와 괜찮아, 할 수 있어 이렇게 말해주고 믿음을 가지고 기다려주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조건 없는 사랑과 칭찬, 인정, 이런 거 굉장히 포인트 잘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최은정 어머님께서는 어떠셨어요? 네, 일단 저는 아이를 존중해 주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외국인들을 보면 아주 어린 아이들에게도 인격적으로 대하면서 이것저것 물어보고 정하는 게 굉장히 멋져 보였거든요. 작은 일이라도 아이의 의사를 존중하고 아이를 혼낼 때는 의식적으로 존댓말을 썼어요. 어떤 결정을 할 때도 가족 회의나 토의를 통해서 아이의 작은 의견이라도 꼭 반영되게 하려고 노력했고요. 다음으로 독서를 통해서 생각하고 표현하는 힘을 키워주려고 노력했어요. 책을 많이 읽는 것보다는 본인이 선택한 책을 읽게 하고 자신의 생각을 말과 글로 표현하고 행동하게 하는 것에 초점을 뒀어요. 그리고 습관적으로 사람은 말, 글, 행동이 일치해야 한다고 강조를 했더니 어느 순간 아이가 스스로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그렇죠. 독서는 다독도 중요하지만 책을 읽고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고 말로 표현하는 과정이 매우 중요하거든요. 자, 가족이 한 달에 한 권 정도 같은 책으로 토론한다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네요. 네, 앞으로 저도 가족끼리 책을 정해서 함께 읽어봐야겠어요. 아이가 성적이 많이 떨어졌거나 슬럼프에 빠졌을 때 오히려 제가 더 불안해서 안절부절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아이는 그 모습에 더 낙심하더라고요. 어떤 특강에서 자녀교육 전문가가 그러더라고요. 아이가 지하 10층으로 떨어졌을 때 부모는 지하 11층에서 받쳐줘야 한다고요. 그때 크게 깨달았어요. 저도 아이가 불안해하거나 할 때는 최대한 담대하게 대하려고 노력하자. 충분히 지금까지 잘했다. 엄마는 네가 자랑스러워. 이렇게 아이의 마음이 편하게 하고 자존감이 떨어지지 않게 해주려고 노력했어요. 그랬더니 놀랍게도 아이의 회복이 빠르더라고요. 지하 10층에 아이가 떨어졌을 때 11층에서 받쳐줘야 된다는 말씀, 저도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저 얼마 전에 수업 시간에 아이들과 함께 가장 힘이 되는 말이 무엇이었는지에 대한 경험을 나누는 수업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가장 많이 나왔던 말이 저희가 흔하게 써서 특별할 것 같지 않다라고 생각했던 괜찮아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가 뭔지 물었더니 아이들이 뭐라고 답했냐면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용기와 격려가 느껴져서 그 말이 굉장히 힘이 되는 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저도 이제부터는 정말 진심을 담아서 괜찮아라는 말을 해줘야겠다라고 결심을 했었거든요. 어머니들도 아이들에게 괜찮아라는 격려, 용기 많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결국 그 자기주도적 학습 역량 또한 정서적 그 교감, 관계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머님들 기억하시나요 혹시? 여기 계신 어머님들 우리 아이 태어났을 때 처음에 밥 잘 먹는다고 그렇게 좋아하셨는데 지금은 밥만 먹는다고 막 정말 왜 이렇게 밥만 먹냐고 그렇게 지금 막 좀 그러시고 계시는 것 같은데 결국 자기주도 또한
그 자존감, 사랑, 믿음, 격려 이런 포인트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바탕이 되어야 가능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선생님, 자 이어서 그 학교에서 많은 학생들을 좀 가르쳐 보셨을 텐데 그 자존감이 높은 학생들이 좀 특별히 다른 점이 있나요? 그 저기 성적이나 좀 이렇게 학교 생활에 미치는 영향 뭐 이런 거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네, 해마다 굉장히 많은 학생들을 가르치다 보면 자존감이 높은 학생들은 대체로 표정이 굉장히 밝고 활달하고 그리고 교우 관계도 굉장히 좋은 편입니다. 그리고 대체적으로 성취도 면에서도 좋은 결과를 보여주는데요. 반면에 성적은 좋은데 자존감이 낮은 학생들도 있습니다. 시를 한 편 보여드릴게요. 이 시는 10년 전에 저희 반 남학생이 전교 2등을 하는 학생이었는데 이 시를 썼습니다. 보면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등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는 별로 행복해하지 않은 것이 느껴집니다. 왜일까요? 전교 2등이면 이 정도는 알아야지 다음엔 전교 1등 해봐. 이런 말들을 들으면서 아이는 성적을 유지해야지만 인정을 받고 칭찬받는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시험에 대한 불안이 커지고 성적이 떨어지면 자존감도 같이 떨어지게 됩니다. 보통 이런 경우는 과정보다는 결과에 대한 칭찬을 받은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어머니들께서는 꼭 결과보다는 과정에 초점을 맞추어서 칭찬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 다른 경우는 굉장히 밝고 자존감은 높은데 성취도 면에서 좀 떨어지는 학생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학생들은 꿈이나 목표 그리고 동기가 유발된다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중학교 학생들은 입학하면 1년 동안 자유학년제를 경험하게 되는데요. 이 자유학년제는 1년 동안만이라도 지식이나 경쟁에서 벗어나서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소질과 적성을 개발해서 꿈을 찾아가도록 도와주는 것이 목표입니다. 저도 가끔 아이들한테 선생님이 자유학년제를 경험했다면 선생님은 선생님이 아니라 다른 게 돼 있을 것 같아 라고 말할 정도로 굉장히 다양한 진로 탐색 활동들을 하게 되는데요. 그때 아이들이 직업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처음으로 엄마 나 이런 직업 가졌으면 어때? 라고 말을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럼 그때 처음 들어보는데 이거 좀 이상한 직업 같은데 이렇게 부정적인 반응 보이지 마시고 우리 같이 한번 알아보자 이렇게 해서 적극적으로 좀 반응을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중학교 1학년 자유학기제 때 저는 시험이 없어서 좀 불안했는데 아이는 너무 좋아하고 다양한 체험을 통해 꿈을 찾더라고요. 그런데 코로나로 체험 기회가 많이 줄어들어서 아쉬워요. 네, 맞습니다. 근데 2학기 때 이제 전면 등교를 한다고 하니까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자존감 말씀을 드리면요. 학교에서 가장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는 학생은 자존감도 낮으면서 성취도도 낮은 학생들입니다. 보통 이런 학생들은 나는 못해라는 생각이 기저에 깔려 있어서 뭔가 열심히 하려는 의욕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취감을 느껴본 적도 별로 없고 부모님께 칭찬을 받은 경험도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늘 이렇게 좀 위축되어 있어서 안타까운 마음이 들게 하는데요. 이럴 때는 자존감을 먼저 높여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소설의 한 구절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설 오즈의 의류수거함이라는 소설 속에 보면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자존감은 포용이란 토양에서 자라나고 자존심은 경쟁이란 토양에서 자라나지. 자존감이 이타심이란 열매를 맺는 반면 자존심은 이기심이란 열매를 맺어. 이 구절 속에 답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이의 자존감을 키워주고 싶으시다면 포용, 즉 너그럽게 감싸 안아주시고요. 혹시 다소 마음에 안 드는 말과 행동을 하더라도 받아들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아이는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자신이 존중받고 있고 존중받을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서 건강한 아이로 자랄 수 있습니다. 네, 저도 뭐 진로 코칭 강의를 통해서 학교를 많이 가보면 가보다 보니까 이 선생님 말씀이 좀 공감이 가요. 확실히 그 학교 생활뿐만 아니라 그냥 인생 전반에 그 자존감이란 포인트는 그런 것들이 좀 영향을 많이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챙겨가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챙겨가는 거는 또 따로 계속 우리가 꾸준히 해 가야 되고 그다음 그러면 자기주도적 학습 역량을 키울 수 있는 좀 간단한 방법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우리 박재현 선생님이 좀 해결을 좀 해주세요. 네, 자기주도적 학습 역량을 키우는 아주 간단하고 효과적인 학습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본인이 아는 것을 남에게 가르쳐 주는 것인데요. 학교에서 최상위권의 아이들, 성적과 성품이 모두 뛰어나서 친구들과 선생님에게 인정받는 아이들의 공통점이 있는데 바로 본인이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고 그리고 상대방의 수준에 맞춰서 설명을 아주 잘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로 교육학에서는 메타 인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상대방 가르치기 활동을 통해서 자신이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자각할 수 있고 스스로 문제점을 찾아내 해결을 하면서 자신의 학습 과정을 조절할 수 있게 된답니다. 자, 많은 학교에서는 또래 멘토링이라는 활동을 통해서 서로 공부를 배우고 가르치는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이거를 보고 계신 학부모님께서는 자녀들이 멘토링에 잘 참여할 수 있도록 권하신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배워서 남주는 거네요, 그렇죠? 배워서 남주는 거. 메타인지의 가장 중요한 것은 배워서 남주자. 근데 그럴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가르쳐주다 보면은 내가 이걸 모르는구나 이런 거를 좀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그럼 온라인 채팅창에 또 질문 한번 받아볼게요. 궁금하신 게 굉장히 많으실 것 같습니다. 사실 이렇게 듣다 보면은 너무 막 여기 선생님들도 계시고 우리 또 어머님들도 너무 잘해주시고 우리 또 교육감님께서도 많이 해주시니까 질문들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데. 네, 이런 거 좋네요. 네, 집에서 메타인지를 키워줄 수 있는 간단한 방법 뭐가 있을까요? 혹시? 자녀가 공부한 것을 부모나 혹은 형제에게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주면 좋고요. 만약에 혼자라면 화이트보드에 본인이 쓰고 설명을 한다던가 아니면 스스로 문제를 만들어서 해결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부모님들이 많이 도와주시면 좀 더 좋겠네요. 그렇죠? 네. 자, 지금까지 많은 학부모님들께서 궁금해하시는 자기주도적 학습 역량 키우기 강화 방법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우리 아이들 스스로 할 수 있다는 믿음을 심어주는 것이 가장 최우선 과제가 아닐까 싶은데요. 우리 학부모님들과 또 우리 교육감님, 그다음에 우리 선생님들께서 이야기를 해주신 걸 토대로 해서 많은 부분들을 신경 써주시고 도와주신다면 자기주도적 학습 역량 강화하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저희가 5가지의 주제로 정말 쉴 새 없이 그냥 달려왔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어머니들도 좀 시간 가는지 모르시고 아마 듣고 계셨을 것 같은데요. 자, 좀 많이 도움이 되셨나요, 혹시? 좀 채팅창을 또 활용해서 또 이야기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많이 도움이 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네, 우리 준비를 좀 많이 해주셨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다행인 것 같습니다. 우리 준비 또 도움 많이 되셨다고 지금 올려주고 계신데 다행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끝나고 또 만족도 조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링크 보내드릴 건데요. 거기에 들어오셔가지고 만족도 조사까지 끝까지 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정말 수고해주신 출연진 분들 소감을 좀 들어보지 않을 수 없죠. 그래서 학부모님들 소감부터 먼저 들어볼 건데 저희가 또 소감하다 보면 자동적으로 이렇게 박수가 나가요. 그러니까 다 들어보고 마지막에 박수를 같이 좀 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우리 김전 어머님 오늘 어떠셨어요? 네, 오늘 선생님들의 말씀을 들으면서 개인적으로 성찰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제가 제 아이들과 어떤 교육을 만들어가고 있었는지, 아이들이 스스로 살아갈 힘을 키우도록 돕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었고요. 단지 또 좋은 성적을 위한 교육이 이제는 아이들에게 중요치 않을 세상이 올 텐데, 삶을 위한 교육을 위해 학부모, 학생, 선생님 모두 다 같이 노력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했습니다. 좋습니다. 우리 최은정 어머님. 네, 저도 오늘 이 시간을 통해 많은 공감을 얻었는데요. 특히 내 아이는 다른 집 아이와 다르다는 것, 같은 아이가 아니라는 것, 우리 아이만의 유형이 있고 그 성향에 따라 다르게 이끌어져야 한다는 것을 느낀 아주 값진 시간이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우리 선생님 두 분 또 PPT까지 이렇게 마련해 주셔가지고 강의까지 해주셨는데 오늘 어떠셨어요? 원격 수업으로 나만 힘든가 했었는데 이렇게 공감을 할 수 있어서 굉장히 의미 있는 자리였던 것 같고, 그리고 앞으로 현장에서 자기주도적 학습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박은희 선생님 어떠셨어요? 네, 저는 먼저 오늘 밤 편하게 잠을 잘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거 준비하는 과정에서 어머니들 얘기도 많이 듣고 선생님들 말씀을 들으면서 저도 학부모로서 교사로서 한 단계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는 학부모님들께 한 가지를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이를 향해서 좀 많이 웃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침에 아이가 자고 일어났을 때, 그리고 학교에 갈 때, 그리고 잠들기 전에 꼭 웃으면서 사랑해라고 얘기해 주신다면 아이의 갈등이라든지 자존감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은 쉽게 해결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인천 교육을 책임지고 이끌어 가시는 교육감님 소감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공감 토크를 통해서 우리 학부모님들이 자녀 교육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 고민은 무엇인지, 또 우리 아이들의 꿈이 성장할 수 있도록 무엇을 도와줘야 되는지, 이런 것에 관해서 굉장히 전문가적인 그런 견해도 가지고 계시고, 또 우리 인천의 학부모님들의 역량이 대단하시구나, 이런 것도 이제 알게 됐고요. 특별히 또 우리 두 분의 선생님이 아주 정말 교사라고 하는 그런 전문가로서의 그런 역량들을 유감없이 오늘 보여주셔서 우리 인천 교육의 수준이 이렇게 높구나. 그래서 우리 학교 현장에서 우리 학부모들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요인이 우리 선생님들한테 있구나. 1년 반 동안의 코로나 상황을 겪으면서도 그 어려움들을 헤쳐나오고, 또 그 속에서 아이들과의 관계, 또 본인이 스스로 워킹맘으로서의 그 어려움, 이런 것들을 뚫고 나오는 그런 모습들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이 코로나라고 하는 먼저 온 미래에 대해서 저희들이 깊이 성찰하고 아직 끝나진 않았지만, 정말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점쟁이처럼 이렇게 맞추기는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대한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는 시대에 맞는 그런 교육을 우리가 지금부터는 적극적으로 좀 모색해야 되지 않을까. 아마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학부모님들의 힘이 상당히 필요합니다. 과거에 우리가 해왔던 그런 교육으로부터 바뀌는 그런 교육으로 나아갈 수 있으려면 학부모님들의 그런 지혜와 힘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고요. 또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의 지적 성장은 물론이고, 이제는 자기 관리, 특히 또 관계에 성공하라, 이런 말들이 굉장히 요새 중요하게 거론되는 그런 말들인데,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는 학교만이 배움터가 아니고 인천 지역 모든 곳이 다 우리 아이들의 성장에 굉장히 중요한 배움터이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도 우리 학부모님들이 생각을 해주시고, 또 모든 아이가 내 아이다라고 하는 그런 관점, 그리고 우리 학교에서 뭐가 필요하다, 이것도 관심을 가져야 되지만, 사실은 교육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큰 틀에서 결정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교육정책에 가지고 있는 내용들, 이런 것들도 좀 아실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저희들 노력하겠지만, 학부모님들께서도 그런 부분에 대한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요. 제가 이 코로나가 진행되면서 9월달 전면 등교를 앞두고 우리 학부모님들이 오늘 얘기했던 이런 내용들, 또 우리 아이들과의 소통 방법, 또 진로가 관련된 미래의 어떤 사회상 굉장히 많은 갈증들이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3월 말 4월 초에 우리가 9개 강좌를 열어서 학부모님들이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었었는데, 이번 7월 달에도 강좌가 또 개최가 됩니다. 그리고 10월 달에도 강좌가 개최가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학부모님들께서 같이 그 강좌를 들으면서 또 공부하고 또 아이들과 소통하고 그러면서 우리 인천교육이 또 아이들의 꿈이 잘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엄마 마음으로 우리 인천교육청이 더 우리 아이들 안전한 속에서 미래교육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럼 5분 다 들었으니까 박수 한번 해볼까요? 네. 좋습니다. 네, 오늘 출연진 5분의 정말 뜻깊은 소감, 잘 들었습니다. 저도 이렇게 큰 자리에 이렇게 사회를 맡게 돼서 정말 영광이었고요. 네. 그래서 앞으로 자주 불러주시면 열일 다 제쳐놓고 한번 열심히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아쉽게도 참여하지 못한 어머님들도 많이 계실 것 같아요. 부모님들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저희가 이 영상은 지금 편집을 해서 저희 인천시 교육청 채널, 유튜브 채널에 이렇게 탑재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어머님들 뭐 놓친 부분 있으면 다시 한번 또 들어오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주변에 많이 홍보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온맘다의 학부모 공감 토크, 네, 함께 해주신 모든 인천교육 가족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는 말씀 전해드리고요. 네, 저희는 이만 물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한번 같이 인사드릴까요? 네, 감사합니다.